안녕하십니까. 오늘 18번째 시간 jQuery 선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jQuery에 대해서 jQuery가 무엇인지, 그리고 jQuery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이었죠. CDN 방법이 있었고, 로컬 방법이 있었고, 다음에 jQuery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문법 사항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jQuery에서 첫 관문인 선택자 객체를 HTML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개발 환경에서 선택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객체에 여러 가지 메소드로 명령을 줘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CSS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SS를 이미 하신 분이라면 부담 없이 그냥 쭉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도큐멘트 레디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떠한 문서가 쭉 다 로드 된 다음에 어떠한 명령을 실행시켜라 라고 해서 onload라는 이벤트를 로드라는 이벤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load 한 다음에 함수를 익명 함수를 줘가지고 이 안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window.onload를 갖다가 jQuery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해주시고 도큐멘트 그다음에 ready 브라우저 문서가 준비가 다 되면 실행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사용하는 window.onload를 jQuery로 바꾸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코드를 보면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조금 재활용해서 가져와 볼게요. 자, 만약에 예, 이런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window.onload 로드가 문서가 다 됐으면 태그 선택자죠. 태그를 선택을 해서 CSS 메소드를 준다. 속성은 with 가로 사이즈 속성 값은 500픽셀 그렇게 해서 width, height, line height, 보도,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 컬러, 텍스트 얼라인 해갖고 여러 가지 속성을 줬어요. 속성을 주고 속성 값을 다 줬는데 이때 window.onload 얘를 갖다가 jQuery로 문법을 바꿔보면 여기가 일단 jQuery는 달러를 시작하면 달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 주시고 그 다음에 ready 준비가 되면 ready 그 다음에 함수를 ready 메소드에 함수를 이제 넣는 겁니다. 다 지워버리고요. 얘를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jQuery 기본 문법이 선택자 한 다음에 점 주고 그 다음에 함수명 메소드명 그 다음에 이렇게 종료한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자료형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매개 변수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함수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익명 함수죠. 이름이 없는 함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방법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이렇게 jQuery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jQuery에서는 이것도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어차피 맨날 쓰고 누구나 써도 똑같이 쓰는 거 이것도 간편하게 써라 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배포해드린 예제 소스를 보면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되는데 jQuery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달러만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선택자를 쭉 정리를 해볼 텐데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jQuery에서 선택자를 이용하는 문법은 CSS, 스타일 시트를 그대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SS를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자에는 자주 쓰는 선택자에는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코드를 보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TML 바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비전 태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감싸져 있고 그 다음에 p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비전 태그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비전 태그로 또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요. 그래서 큰 덩어리, 랩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덩어리가 p 태그 하나, 그 다음에 디비전 태그 하나, 또 디비전 태그에서 큰 덩어리 안에 세 개의 덩어리가 또 있고요. 그 세 덩어리 안에는 각각의 이렇게 또 태그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jQuery에 대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CSS 갖고 계속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선택자예요. 조금 키워볼게요. 예. 전체 선택자는 우리가 CSS 전체 선택자 어떻게 했어요? 에스타리크를 이용했죠. 똑같습니다. 자, jQuery를 이용하겠다. 근데 선택자는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렇게 별 에스타리크를 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태그를 다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태그에 다 어떻게 뒤에 나오는 메소드가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CSS하고 똑같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인데요. 큰 따옴표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간략하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태그 선택자도 있었죠. CSS에서. 그래서 태그 선택자 li를 태그를 선택한다. 그러면 li 여기 있네요. li 리스트만 쭉 선택을 하는 리스트 아이템만 선택을 해서 이 뒤에 나오는 메소드로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스타일로 보면 전체 선택자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폰트 사이즈 네, 이 명령이죠. 그리고 태그 선택자 li 했었죠. li 우리 이렇게 썼죠. 이렇게 해서 컬러 어떻게 네, 이렇게 스타일 시트를 적용했던 걸 갖다가 jQuery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샵이 붙으면 어떤 거였냐면 ID 선택자였죠. 그래서 샵 아이템 하면 아이디가 아이템인 거, ID 아이템 여기네요. 이 디비전 태그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RG 노란색이겠네요.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섞인 거니까. 그리고 체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위드도 300픽셀로 지정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이 있었죠. 점은 스타일 시트를 선택할 때 어떤 거? 클래스 선택자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름이 서울인 클래스를 선택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클래스 선택자 서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보시면 랩, 아이디가 랩인 녀석, 여기는 전체 큰 덩어리 감싸고 있는 녀석, 랩 디비전에 p 태그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이 한 칸, 이렇게 한 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랩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가 랩 안에 있는 모든 객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거 p 태그만 p 태그면 얘도 p 태그, 얘도 p 태그, 얘도 p 태그 이렇게 자손이 됐건 후손이 됐건 전부 다 p 태그란 p 태그는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게 후손 선택자. 그 다음에 자손 선택자는 어떤 거예요? 랩 아래 바로 밑에 있는 p 태그 얘죠, 얘.
얘는 아니죠. 얘는 랩 안에 디비전 태그 안에 있는 p 태그니까 바로 밑에 있는 태그가 아니니까 얘는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랩 안에 바로 밑에 있는 이 녀석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이 자바스크립트하고 JS 그 강좌기 때문에 제가 스타일시트에서는 많이 언급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SS를 알고 있다는 과정하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주 사용하는 선택자,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ID, 클래스, 후손, 자손 선택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그 jQuery를 이용해서 준 CSS가 다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엘리먼트를 봐도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코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타일 시트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 코드상으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선택자 중에 이제 속성 선택자, 필터 선택자, 함수 선택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것도 코드를 보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속성 선택자죠. 자, 인풋 태그를 선택을 했어요. 인풋 태그를 선택했는데 그 인풋 태그는 타입이 있죠. 타입이 텍스트, 패스워드, 버튼, 서밋, 리셋, 뭐 체크박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HTML 강좌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속성이 있을 때 타입이라는 속성의 속성 값이 텍스트인 녀석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인풋 태그에 타입이 텍스트인 녀석을 보면 자, 요 녀석이 텍스트고요.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다 아니네요. 그러면 얘만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인풋 태그 요것만 선택을 해서 얘한테 CSS 속성이 컬러인 걸 갖다가 값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겠다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객체의 속성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것, 속성 선택자를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패스워드네요. 그러면 인풋 태그 중에 타입이 패스워드 녀석 얘죠. 이 녀석만 선택을 해서 이 녀석의 속성은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거고요. 자, 필터 선택자는 인풋 태그 중에 submit 기능이 있는 녀석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ubmit 기능의 그 속성은 폰트 사이즈는 1.2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시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필터 선택자를 이용해서 input 체크박스면 인풋 태그에서 체크되어 있는 아직 우리가 이거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거는 value예요, value. valu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value 값. 요걸 선택을 일단 했어요. 인풋에서 체크되어 있는 거. 자, 인풋을 보면 체크되어 있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바나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 바나나의 value가 바나나죠. 바나나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변수에 담아 놓고요. 그것을 로그로 한번 콘솔 로그로 한번 출력을 해보는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선택자인데요. CSS에서는 이렇게 함수 선택자로 nth child에서 li 태그 중에서 여기가 이제 0서부터 시작하죠. 0을 대입하면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3이 나올 거고, 그다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 3 li 태그 중에 li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 7번 순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건너뛰면서 선택을 하는 이렇게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는 선택자, 함수 선택자를 이용해서 어떠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
뭐 속성 선택자, 필터 선택자, 그다음에 함수 선택자를 알아봤는데요. 요거 외에도 스타일 시트에는 그 객체를 선택하는 선택자가 좀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선택자만 제가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스타일 시트에서 선택자를 간혹가다 쓰이는 선택자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참고 레퍼런스 서적이나 인터넷을 찾아서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래서 도큐멘트 레디 윈도우.onload를 대처할 수 있는 jQuery 명령이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선택자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자로 정확한 어떠한 객체를 선택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jQuery에 있는 무한히 많은 어마어마한 함수들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객체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택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